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우연히야 2편을 찍었는데 앞에 이어지는 영상인데 사실 다 찍고 편집까지도 다 하고 오늘 올리려다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익혀온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주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아깝지만 만들어 놓은 영상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찍는 영상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더 쉬울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뭘 했길래 잘 됐지? 라고 생각을 해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 과거를 회상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지나온 시간들을 단순화시키면서 수많은 요소들을 배제시켜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걸 다 떨어뜨리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새롭게 시도했던 그런 것들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배우가 유명해졌어. 그 원인이 뭘까요? 얼굴도 있을 거고 몸 전체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도 있을 거고 대본도 있을 거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연출 효과 아니면 그 시기 유명한 영화가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 주제 영화의 주제가 좀 이슈일 수도 있고 조연들이 맹활약을 할 수도 있고 특수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이걸 다 빼고 자기의 연기력이나 내가 그동안 연기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했더니 잘 된 건가? 아니면 이번 영화에서는 내가 슬픈 연기를 좀 했는데 그게 좀 잘 먹혔나? 아니면 내 얼굴이 잘 먹혔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떠올려요. 만약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중간에 정우성이 망한 영화는 뭘까요? 정우성이 만약에 얼굴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얼굴이라면 얼굴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성공을 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거는 떴다가 어떤 거는 훅 망했다가 어떤 건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단 하나의 원인은 없어요. 이렇게 원인이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복잡계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계다 보니까 뭐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시대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뜨는 아이템이 뭔 줄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피자헛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성신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뭘까요? 그분은 피자헛을 처음으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죠. 그런데 그 뒤에 사업이 줄줄이 망했죠. 그 뒤에 포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실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실력은 피자헛을 하면서도 더 늘어났을 거예요. 살면서 계속 늘어났을 건데 왜 더 실패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면 다 성공시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사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못 해봤던 거예요. 몇 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성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다른 도전하면 안 돼요. 자, 운이라는 거 제가 우연이라고 표현했죠. 특히나 사업은 운빨이에요. 박스 공장을 하던 사장님이 인터넷 쇼핑몰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부자가 됐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자기가 쇼핑몰이 대세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박스 공장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예측 때문에 성공을 했다? 아니죠. 여기서 대체 역사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만일 그 당시의 대통령이 인터넷에 투자를 안 하고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는 그 투자를 안 하고 대통령 생각에 인터넷으로 해서 몇 명만 득을 보일 것이고 전국이 다 살아나려면 지역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인터넷은 오히려 부의 집중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 관광 산업에 활성화를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사장님의 예측은 예측일 뿐인 거고 그거 따르고 시대는 따른 거예요. 시대가 그냥 거기에 맞춰줬을 뿐이에요. 운이라는 거죠.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장님이 다이소 사장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던 사나이라고 불린 사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다이소 사장님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서 장인어른이 양식장을 물려줬어요. 그 사업을 한 결과 크게 실패를 했어요. 3년 만에 오히려 700엔에 이르는 큰 빚을 지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세일즈맨도 해보고 화장지를 때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그것도 해보고 볼링장 알바도 해봤지만 힘들었어요. 조금 모은 돈으로 잡화점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창업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부도 난 회사들, 거기 부도 처리, 땡 처리하는 거 있죠? 그 제품들을 싸게 사서 우리나라의 지하철 행상인들처럼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에다 싣고서 물건을 움직이는데 트럭에 불이 붙어가지고 물건이 다 타버린 거예요. 종잣돈 겨우 모은 걸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걸 다 태워버린 거죠. 그런데 경찰들은 이걸 일부러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보험금을 빨리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한 달 동안 들어 누웠대요. 막노동도 해보고 뭐하고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국에 또 잡화점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 전에는 와이프가 이제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와이프가 몸이 힘들어서 못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그냥 다 일괄적으로 매겨버린 거예요. 어떤 건 손해보고 어떤 건 이득이 되고 그냥 다 섞어서 100엔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100엔샵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된 거죠. 100엔이 잘 될 거다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100엔으로 한 거예요.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1970년대였는데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그때 제품 가격이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들이 막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쪽 백엔샵으로 막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사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낸 게 아니라 백엔샵을 하던 사람들이 이미 기존에 있었어요.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사장님이 독보적으로 더 잘 된 것 뿐이에요. 계속 운이 따라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할 데가 없어서 슈퍼마켓 한 공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빌려서 깔새처럼. 그리고 이 사장님이 한 거라고는 다른 백엔샵을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 시장을 더 키운 거죠. 잡화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럿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시작한 거죠. 마켓처럼. 저기 홍대에서 하는 프리마켓처럼 크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슈퍼마켓이 자리를 빌려줬는데 슈퍼마켓보다 여기가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측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 슈퍼마켓이 잘 안 된다 라고 해서 밀려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때요? 운이었어요. 이 사장님은 그냥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정가로 사기보다는 더 싸게 파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몰려들었고 그래서 잘 됐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이 있었던 순서대로 법칙을 만드는 그 습성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과관계를 억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칙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구나 라는 그 법칙이 있어야지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완벽한 진리가 아니어도 사람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성립만 된다라고 그러면 만족을 해버리고 생각을 멈춰버려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패턴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쇄 살인마가 나타났어. 그 살인마는 그냥 마구잡이로 죽였는데 프로파일러나 경찰들이 이 규칙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규칙이 안 생기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해요. 뭐 빨간 옷을 입은 사람만 죽인다 라고 했을 때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구나 라고 이 법칙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불안해하질 않아요.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된다, 패턴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큰 불안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법칙, 연쇄살인마의 법칙,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는 이런 법칙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소가 돈 버는 비밀, 이런 책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장은 그렇게 안 했다고 직접 밝히는데도 자기계발서나 자기계발서 저자들이 자꾸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돈 버는 방법이 뭐지? 이거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가 내가 법칙을 발견했어, 부자들을 관찰해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해 라고 하면 그거구나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같이 돈이 최고라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계발서가 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법칙을 따라하면은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이소 같은 기업이 나타나는 그 빈도수나 확률도 적은 것처럼 거꾸로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일을 따라했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확률도 되게 드문 확률이에요. 그 드문 확률을 쫓아서 사람들은
무작정 뛰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자가 되는 몇 가지 법칙, 이런 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책들, 제일 잘 팔린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죠. 그거 따라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다이소 사장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장님은 돈을 모아서 매장을 차렸어요. 백엔 균일가 매장을 차리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욕을 했고, 자기 자신도 이게 망하겠다 싶은데도 그냥 했대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일본에서 가장 오지로 손꼽히는 시코쿠섬 다카마 스시라는 곳에 차린 거였어요. 안 될 확률이 99%였던 거였죠.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성비가 좋은 백엔샵으로 다 몰려든 거죠. 그냥 이 사장님은 장사에 대해서는 물건 어디서 싸게 갖고 오고 그냥 팔자, 이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뭐 물건을 잘 배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알바생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잘 됐고, 잘 되는 과정 중에 편의점 같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우리는 망했다. 왜냐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깔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우리는 망했다 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차려놓은 거니까 그냥 한 거죠. 그런데도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떤 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몇 가지 재밌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냐 라고 했더니 이거 조만간 망하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런데 왜 오는지 손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판매량 분석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컴퓨터 같은 거 할 줄 몰라 라고 대답을 했고,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사원들한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퇴물인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 재팬 2012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브랜드? 킬리만자로 같은 커피 원두 같은 그런 건가? 라고 했더니 회장님, 그거는 블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책이나 인터뷰, 뭐 TV 출연, 이런 걸로 욕심이 없어요. 이런 걸로 유명세를 타고 그걸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TV에 나가서 성공에 대한 강연을 해주겠다?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자기는 그냥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내 장사에 열중을 하지 함부로 남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더 겸손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롤모델, 영웅,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따라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들한테 자신을 따라하라고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TV 나와서 그렇게 성공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따라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스타일란다를 6천억에 매각한 김소희 대표. 이분은 자신의 성공이 왜곡될까봐 책이나 인터뷰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힘이나 전략 때문에 거둔 성과가 아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했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재미나게 일했는데 결과가 좋았을 뿐 다른 전략은 없다. 어린 나이에 우연히 사업을 시작해서 거창한 목표나 철학도 없었다 라고 해요. 사실 자기가 성공을 하면 이런 데 나가서 자기가 과거에 TV를 봤을 때 저렇게 유명해지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인터뷰에 나가서 그렇게 TV에 나가서 강연하면서 더 위대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도매상한테 줄 돈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말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책이나 인터뷰에 안 나가요. 말재주가 없어서일까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 현실 세계를 냉정하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디 나가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런 탐심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자기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말하죠. 그런데 어디 나가고 싶은 분들은 자꾸 자기의 성공을 미화시켜요.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강연하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있어요.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 이분은 인터뷰나 강연 이런 데 나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나가는 분들 중에서는 좀 솔직한 부분들이 좀 보여져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줄도 몰랐다. 그냥 단지 음식 배달이니까 브랜드로 배달의 민족이 떠올라서 다소 즉흥적으로 정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옆에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 적어서 책으로 쓰는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중간이라도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상상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증거로, 정작에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말들을 자꾸 지어내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면은 그걸 따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중간에 갈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목표를 갖고 모두 다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부 사례만 그래요. 그런데 표본을 잘못 정한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성공했던 사람들 몇 가지 표본만 갖고서 이 표본만 갖고 가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공을 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죠. 이건 통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 길은 내 길이에요.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의 길이에요. 따라서 옳은 길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길도 없어요. 각자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한 가지 길이 정해져 있다면 거길 피해야 돼요. 그 방법을 반대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해야지 오히려 거기서 성공을 거둘 확률이 더 커져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쉬운 케이스, 현실에서 있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들만 많이 모으면은 성공은 우연이다 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요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편 영상으로 이어져서 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